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장마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더위가 시작되는 장마철에는 여러분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설정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오른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신 후 어휘도사를 치고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김문수 시인과 함께 저의 시 두 편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할 작품은 저의 시 영정사진 앞에서와 백령도 홍돌해변입니다. 하나는 떠난 이를 바라보는 추모의 시이고 다른 하나는 백령도 홍돌해변의 홍돌들을 보며 인생을 생각한 시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작품처럼 보이지만 두 시 모두 세월, 그리움, 그리고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선생님의 날카로운 지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우선 총평에 앞서 저희 시를 보신 느낌은 어떠셨나요? 차근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죠. 참 승리가 급하시네요. 네. 선생님의 총평을 듣는다고 생각하니 기대보다도 먼저 가슴이 떨려오거든요. 빨리 매를 맞고 싶다는 마음에 퇴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는 떠난 사람 앞에 선 남겨진 이들의 마음이고 백령도 홍돌해변은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에 깎인 홍돌을 통해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으로 느껴집니다. 영정사진 앞에서를 김혜숙 시인의 낭송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낭송 후에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낭송부터 해주시죠. 영정사진 앞에서 시 낭송 김혜숙.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던 이제는 영정사진 속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함께 웃던 날들, 손끝으로 건네주던 따뜻한 정, 저녁 빛처럼 번지던 온화한 미소,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 저편에서 조용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당신이 사진 앞에 모여 그리움 한 조각이라도 건지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그리움보다 먼저 젖어드는 추억뿐입니다. 안개 저편의 당신 미소에 우리도 눈물 대신 작은 미소를 드립니다. 편히 가십시오. 먼 훗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만나면 그냥 누르시 미소로만 인사를 하죠. 어제 보고
또 만난 사람처럼.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를 들으면 우선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를 듣거나 읽으면서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온다는 것은 그 시가 주는 깊은 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무엇보다도 첫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사람마다 사고의 방향이나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편의 시에서도 특히 애착이 가는 부분이 너와 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경우에서는 첫 구절이라고 봐야죠. 첫 구절에서 강한 임팩트를 주면 보통의 경우 독자들이 그 시를 다 소화하게 됩니다. 그만큼 첫 구절이 중요한데 이 시의 경우 결국 독자의 눈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시입니다.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던 님이 이제는 영정사진 속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을 슬프게만 표시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전설이라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슬픔을 완곡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나면 그 사람의 작은 습관, 미소, 말투까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시 속의 환한 미소도 그런 기억입니다. 사진 속 얼굴은 움직이지 않지만 남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김시민님의 이 시의 장점은 슬픔을 과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그 죽음을 애도하는 시, 그렇기 때문에 슬픈 마음을 바탕으로 한 시인데 그게 과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부짖기보다는 조용히 바라보고 그 바라봄 속에서 고인의 삶을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손끝으로 건네주던 따뜻한 정이라는 구절이 좋네요. 정이라는 것은 꼭 큰 말이나 큰 행동만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죠. 작은 손짓, 밥 한 그릇, 차 한 잔, 말없이 챙겨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기억 속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작은 정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불빛처럼 번지던 온화한 우리소라는 표현도 강렬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밝혀주는 따뜻함을 생각하며 쓴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에서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눈물 대신 작은 미소를 드립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눈물이 슬픔의 언어라면 미소는 받아들임의 언어입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편히 보내드리는 마음입니다. 영정사진 앞에 서면 그 사람과의 지난 인연들이 떠오릅니다. 울고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남기고 간 미소와 정을 다시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도 좋죠. 그곳에서 다시 만나면 그냥 빙긋이 미소로만 인사를 하죠. 어제 보고 또 만난 사람처럼 죽음이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슬프지만 따뜻하게 다가오는 시입니다. 두 번째 작품 백령도 콩돌 해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시가 한 사람의 삶이 남긴 미소와 정을 말하고 있다면은 이 시는
콩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영정사진 속 한 사람의 삶도 결국 세월이 만든 얼굴이고 콩돌의 둥근 몸도 세월이 만든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시가 서로 다른 풍경을 말하면서도 결국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김시인님 백령도 콩돌 해변 방송 하시겠습니까? 네. 백령도 콩돌 해변 시 낭송 김혜수. 백령도 콩돌들은 같은 하늘, 같은 바다, 같은 물빛에 젖어 누워 있어도 저마다 다른 세월을 품고 있다. 붉은 인맥, 안개가 스는 해갈색의 눈물, 금빛 모래가 남긴 삶의 흔적들, 수천 번 파도에 깎이고 수만 번 바람에 씻기며 둥그러진 몸, 인고의 흔적들, 멀리서 바라보는 콩돌, 다 같아 보여도 어느 하나 같은 모양이 없으니 흘러온 세월이 다르니 너와 나 같아라. 나도 저 콩돌처럼 모진 물살 견디고 긴 세월 말없이 살아가면 언젠가 누군가의 눈에도 모진 데 없는 예쁜 콩돌이 될까. 해지는 백령도의 금빛 물결은 말없는 시간을 그리며 콩돌들과 속삭입니다. 살아온 만큼 둥그러지고 달아온 만큼 빛나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시는 언뜻 들으면 풍경시, 자연을 노래한 풍경시로 시작하지만 읽다가 보면 어느새 인생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는 고통이나 상처도 처음에는 모난돌처럼 날카롭지만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닳고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사람을 더 깊고 부드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고의 흔적들이라는 시어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 시가 나타내려고 하는 전체 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저 콩돌처럼 모진 물살 견디고 긴 세월 말없이 달아가면 언젠가 누구의 눈에도 모진 데 없는 예쁜 콩돌이 될까? 이 질문은 인간적 성찰의 결과로 보입니다. 나는 아직 못한 때가 많고 상처도 많지만 이 세월 견디고 나면은 나도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모진데 없는 이라는 표현에 마음이 갑니다. 그냥 예쁜 돌이 아니라 모진데 없는 돌입니다. 남을 찌르지 않는 사람, 세월을 통과하며 부드러워진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네. 예쁘지 않다는 거하고 밉다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 이 예쁜 것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이 못나지 않게
믿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남을 다치지 않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콩돌의 아름다움도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눈부신 보석은 아니지만 손에 쥐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름다움입니다. 마지막에 살아온 만큼 둥그러지고 달아온 만큼 빛나라는 고연은 콩돌에게 하는 말이면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깎이고 닳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그 다름을 초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뤄온 만큼 빛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작품을 읽었는데요. 두 작품을 함께 읽고 나니까 하나는 사람의 마지막 얼굴을 바라보는 시이고 또 하나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품은 돌을 바라보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가 결국 내용이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공통점 둘 다 살아온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이에 우리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미소와 정으로 기억됩니다. 백령도 콩돌 해변의 콩돌은 파도와 바람을 견딘 흔적입니다. 두 시 모두 지극히 인간적인 서정으로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성공한 시라고 보이네요. 선생님의 두 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세월에 깎이고 다르면서 조금씩 둥그레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떠난 뒤에도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남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남겨지는가 하는 거겠지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로 기억되는 삶, 모진 데 없이 둥그러지는 삶, 그런 삶이 시 속에서 서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시인님, 네. 저의 이 두 시를 문학사조상으로 본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문학사조. 우선 두 작품 모두 기본적으로는 서정을 바탕에 두고 있는 서정시입니다. 공감하시죠? 영정사진 앞에서는 죽음과 추억을 통해 인간적 그리움을 노래한 서정시이고, 백령도 콩돌 해변은 자연사물을 통해 삶의 인고와 성숙을 노래한 자연주의적 서정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낭만주의적인 면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영정사진 앞에서 먼 훗날 다시 만남을 상상하는 대목은 현실의 이별을 넘어서는 낭만주의적 초월의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승화시키는 점도 낭만주의적입니다. 백령도 콩돌 해변은 어떤 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백령도 콩돌 해변은 자연을 단순한 풍경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삶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주의적 서정, 생태적 감수성, 그리고 현실적인 휴머니즘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콩돌이 파도와 바람을 견디며 둥그러지는 모습은 세월 속에서 다듬어지는 인간의 인고와 닮아 있습니다.
결국 두 시 모두 서정성이 중심이라는 말씀이군요. 예, 서정적 시, 서정적인 중심, 예, 맞습니다. 다만 요즘 한국 시문학은 하나의 사주만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순수한 서정을 추구하는 분도 있고 생태주의, 현실참여, 지역문화, 어느 실험이 함께 흐르는 다원주의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김 선생님의 시는 신서정, 자연주의적 서정, 휴머니즘의 방향에 놓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선생님의 시는 따뜻하고 곱다고 봐야 되겠다. 그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너무 예쁘게 쓰려고 하면은 시가 가진 힘,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 그림들이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뜻인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가 모르겠는데 시는 꽃만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꽃을 그릴 때 꽃만 하나 그려놓으면은 그거는 독자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또 꽃을 중심에 두고 진흙도 그리고 그 꽃이 피기까지 상처와 분노, 절망까지도 이 그림 속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친 표현도 필요합니다. 거친 말이 시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진실을 드러내고 현실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친 표현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침을 기반해서는 안 되고 왜 거칠어야 하는지 그 필연성이 최소한 이 시 속에 은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고운 표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투박한 진실 속에서도 빛날 수 있습니다. 칭찬만 들으면 조금 우쭐해질 수도 있는데 역시 시에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고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오늘 김예숙 시인의 두 작품을 읽으면서 떠난 이를 기억하는 마음과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는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있으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움도 언젠가는 미소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백령도 궁돌해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견딜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날아온 만큼 둥그러진 만큼 사람은 또 다른 빛을 품게 된다고. 예. 고맙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은 저의 문학 인생의 깊은 울림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부족한 작품을 함께 감상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도 견뎌온 만큼 둥그러지고 살아온 만큼 더 깊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박순희 시인의 시 두 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